충성!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강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취재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주위로도 이렇게 줌으로 또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할까? 이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요즘 뉴노멀이라고 그러죠. 코로나가 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다.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멀이 정상이고 보통이고 표준인데 그게 새로 싹 다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싹 다 바뀌면 내가 군 생활도 그렇고 세상을 준비하는 방법도 그렇고 전부 다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참 잘해야 됩니다. 군에 있으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에 상륙하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같이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도요, 인류는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 왔는데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게 앞으로는 다 엄청나게 미래를 바꿀 거다. 사실은 그거는 아직 산업화 안 됐죠. 그런데 진짜 산업화된 영역이 있어요. 인류의 일상이, 소소한 일상까지 싹 다 바뀐 거죠. 그 출발이 뭐냐?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2007년 아이폰이 나왔고요. 2010년 갤럭시 S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면서 대중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불과 10수년 만에 선진국 기준 80% 이상, 대한민국은 98%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쓰고 있고요. 이제는 군에서도 일과 시간 후에는 우리 병사들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제 스마트폰은 인류의 필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표준 인류가 바뀐 겁니다. 표준 인류는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도 가고 물건도 사고 이걸로 회의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문명에 사는 인류, 이 새로운 인류가 바로 표준 인류가 된 거죠. 여러분, 표준 인류가 그러고 보면 싹 바뀐 거 맞습니다. 그죠? 표준 인류가 바뀌었으니 표준 문명이 바뀌었고, 표준 문명이 바뀌었으니까 표준 군 생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명백한 변화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바뀐 표준 인류의 이름이 바로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학명이고요. 그 앞에 폰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인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잘 못해, 내가 잘 못 써. 그럼 여러분은 표준 인류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표준 인류로 배우고, 표준 인류로 바꿔가고, 표준 인류, 표준 문명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세상도 다 바뀌었어요. 2021년 10월 달 기준으로 봤더니 세계 5대 기업은 애플, M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소위 디지털 문명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기업들이죠. 거기다가 자동차 기업 1등 테슬라가 6위에 올라왔어요. 테슬라 어떤 기업이죠? 별명이 제2의 애플, 움직이는 아이폰이야. 와.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요, 어른들이 보기엔 쟤는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청년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 주식을 다 사모았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세계 6위, 자동차 산업 1등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업들이 보여주는 미래는요, 디지털 문명인 게 분명합니다. 그 대상은요, 바로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죠. 저는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전부가 미래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저 인재는 내가 꼭 데려가고 싶어. 연봉을 2배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미래에 잘 될 것 같으니까 꼭 내가 데려다 쓸 거야.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대한민국 전체가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꼭 투자해야겠어. 대한민국이 너무 멋져.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이미 그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 여러분도 돈이 되게 소중하죠. 그 돈을 내 진짜 피 같은 돈을 이 기업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전 인류가 이 기업들한테 쏟아 부었어요. 그럼 여기는 무언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성공했느냐? 여러분 막 광고하고 막 돈으로 막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폰으로 사는 인류라면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리고 만들었더니 다 들어왔어. 스마트폰이 인류 필수의 도구가 돼버렸어. 그뿐인가요? 소소한 일상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인 전체로 볼까요?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이 모든 건 매일매일 쓴 서비스 맞죠? 다 바뀌었어요. 택시가 표준일까요? 우버가 표준일까요? 지구인 전체로 보면 우버가 표준이에요. 택시 규제, 그러니까 우버 규제한 나라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5나라밖에 없습니다. 호텔은요. 여행 가야지. 그럼 폰 안에서 찾죠. 어느 호텔 가야지가 아닙니다. 금융은요. 모바일 뱅킹, 은행에 가는 사람보다 이제는 압도적으로 폰 안에서 모든 금융을 해결하는 인류가 대한민국만 해도 70% 이상입니다. 방송은 어떨까요? 여러분 유튜브가 표준일까요? KBS가 표준일까요? KBS 노노 유튜브가 표준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물었더니요. 저녁 7시 이후에 유튜브를 봅니다가 56.7%, TV를 본다는 28%, 절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표준은 바뀌었어요. 물건을 사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는요. 나 거기 가면 감염될 것 같아. 이래서 더더욱 다 온라인 구매로 많이 옮겨가죠. 인류는요. 스스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폰을 들고 디지털 동네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표준이다. 여러분 이게 유노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할 줄 알아야 돼. 오늘도 회의하면서 야 이거 접속은 어떻게 하지? 야 이런 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싹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표준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제 표준 인류 못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살았느냐? 나는 조선에 살았다. 이제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다. 그럼 내가 글로 가야죠.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뉴노멀은 모든 인류한테 던져진 숙제, 디지털 문명으로 대이동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하나가 더 겹쳤어요. 진짜 무서운 혁명이 하나 더 왔습니다. 바로 선진국 혁명이에요. 와 요새요 어깨에 뻑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래 막 진짜 그렇대. 기분 좋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왜? 요구하는 기술의 수준이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 잘 지내왔어.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도 와 되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막 와 축구장 3개 크기의 유조선 우리가 만들었대. 야 반도체를 대한민국이 64K D램 이런 거 만들었대. 자동차? 아니 원자력 발전소 야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그것만 해도 박수를 받을 만했죠. 그런데 이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 선진국의 제품을 갖다 베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창조적인 생각도 할 필요 없어. 괜찮았어. 왜? 회사 가서 배워도 베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옥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제 그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선진국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국방 TV나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재밌어. 와,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막 한대. 특히 이번에 나왔던 SLBM. 여러분, 보니까 좋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볼까요? 제가 기계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공업사에 가면 SLBM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잠수함 만드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그 안에 깡통에다가 미사일을 담아. 그걸 물 위로 쏴. 야, 여러분 이거 물 위로 정확하게 쏘면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근데 거기서 깡통만 땅 터져. 그리고 미사일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그때부터 추진해서 날아가요. 그리고 800km를 날아서 1m 타겟에 딱 꽂힌대. 어느 전공이 개발해야 될까요? 이게 생각만 해보십시오. 누가 가르쳐주긴 하나요? 아무나 가르쳐줘. 그런데 해야 돼. 선진국이 아니면 경쟁할 수 없는 상품. 그걸 만들지 못하면 어려워요. 이러면 나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업하려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요? 디지털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BTS로 유명한 하이브도요.
NFT에 5천억을 투자한대요. SM도 NFT 전문 기업 되겠대. 이게 다 어느 세상 얘기예요? 메타버스 얘기예요. 와, 모르면 못 가. 게임 사업도 마찬가지야. 방송 산업도 마찬가지야. 거의 모든 잡에 디지털 혁명이 진짜 도둑처럼 들어와 버렸어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로 디지털 혁명의 뉴노멀에 따른 디지털 혁명의 선진국 혁명까지 겹쳤어요. 미국 보세요. 100년 동안 지네가 생각 다 만들었어. 인터넷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아니 모바일도 인공지능도 다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런 사회는 그 준비를 1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야, 창조적인 인재 키워. 창의적인 교육으로 해야 돼. 걔들이 어디 수능으로 전부 다 평가해요? 안 했거든. 다 뭐로 해? 실력 있는 애들을 실력 있는 저마다의 소양을 잘 키워서 만들었거든.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맞춰서?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꿔야 할 것은 분명하고 하려면 디지털 신대륙에 상륙해야 됩니다. 자, 그럼 디지털 신대륙은 뭘까? 인류는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나의 세계. 그게 세계관이죠. 인류 역사에서 한 번 크게 바뀐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1492년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이 신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그때까지 유럽은요, 조그만 나라의 땅덩이도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국력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 그런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더니 와, 식민지를 개척하네요. 그러면서 이 조그맣던 나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국력이 엄청 세져요. 당연하지. 왜? 부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부가 엄청나게 200년 동안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키우더니 야, 드디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가 아시아가 문명의 종주권 이걸 뺏긴 순간이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다른 문명하고 힘의 격차가 너무 세지죠. 그래서 이들은 식민지를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표준 문명의 전환에 게으르면 후손이 멸망합니다. 이건 한 번도 빼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인류 역사의 수순이에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도대체 새로운 문명, 새로운 표준 문명이 오면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나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정확히 캐치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 순간, 이 혁명의 순간 또 한 번 새로운 대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폰을 들고 그 문을 통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대륙의 식민지 전쟁이 한창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어느 땅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보세요. 구글, 유튜브 만들었죠.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야. 근데 어디 있죠? 본사 스튜디오 어디 있어? 없어요. 애당초에 폰 위에서 방송을 올리고 폰 위에서 보자 전혀 다른 개념으로 새로운 대륙 위에 딱 만든 거야. 그리고는 전 세계 방송국의 위협적인 세계 최고의 방송국이 됐죠. 애플 앱스토어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미국까지 방문 못해요. 소프트웨어 거래 능력. 근데 거기서 다 일어나. 그뿐인가요? 아마존 세계 최대의 쇼핑몰 여러분 방문 불가. 바로 이겁니다. 인터넷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전부 다 하나의 새로운 대륙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 신대륙에 상륙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마구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그 대륙의 매력에 빠져서 샥 옮겨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카카오, 네이버.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 됐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맞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세계 최고, 이제는 세계 최고 됐어요. 그런 기업들로 되었죠. 왜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일까요? 솔직히 미국은요, 패권만을 원해요. 그래야 그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디지털 신대륙에 일본이나 유럽은 존재감이 없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됐어. 봤더니 중국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럼 2030년 또는 그 이후에 패권을 가지려면 중국만 견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슬기롭게 신대륙에 상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터넷 문명의 특징은 지식을 공짜로 공유하는 거예요. 원래 그랬죠. 사실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도 보세요. 다 국내파예요. 해외 유학 간 적이 없어요. 오픈소스 갔다가
메신저 앱도 만들 수 있고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초기에 그걸 막 배운 사람들이 개발자가 돼서 이런 플랫폼들을 만든 겁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표준 문명이 되는 거예요. 지식은 어디서 습득한다? 디지털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앱 개발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건 전부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 얻어오는 거야.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하는 거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전남 영암이라는 데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와 거기 중학생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코딩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제가 말하는 진정한 디지털 신대륙의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해보고 이런 세상에 해박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미 바꾸고 있어요. 오픈소스 갖다가 프로그램도 짜고 앱도 짜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2010년에 우버가 등장합니다. 이거 백조기업 됐죠? 그리고 인류의 선택을 받았어. 2008년 에어비앤비, 2005년 유튜브 다 그때 등장해서 불과 10수년 만에 인류의 선택을 받은 거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유튜브가 무슨 방송이야. 야 에어비앤비 그 금방 없어질 거야. 여러분 이게 다 백조 천조 기업이 됐어. 이러면서 M세대가 급격하게 부상을 합니다. M세대. M세대가 누구냐? 어려서 인터넷 게임을 해본 세대.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인터넷 세계관을 잘 알아. 어려서 스타크래프트를 한 사람은 어떨까요? 야 이거 내가 게임을 하는데 인터넷이란 걸 통하니까 전 세계를 다 만나네? 야 이게 막 국가대항전이 벌어지네? 야 이 판을 봤더니 프로리그가 생기네? 여러분 저 어릴 때 구슬치기 세계 챔피언 이런 거 안 했거든요. 내 세계관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건 뭐 어떤 거를 하건 간에 세계는 디지털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처음 출발한 세대가 바로 M세대, 1980년 이후 태생입니다. 자, 여기 M세대, 손 들어봐요. M세대. 자, 여기 계신 병사분들은요, 용사분들은 전부 제가 볼 때 그 다음 세대, G세대예요. 1995년 이후 태생. 여기야말로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뭐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입니다. 여기가 무섭죠? 이들이 만드는 디지털 신대륙,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는 초월, 버스는 유니버스.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관을 가졌다 그러죠.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쓰니까 게임을 24시간 해요. 24시간 게임을 하니까 게임하는 가상현실이랑 실제 나의 현실이랑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초월적인 세계관, 메타버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는 공간 내에 나를 대신해서 게임하고 있는 친구, 부가적인 캐릭터, 아바타가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아바타가 등장해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세계를 만든다는 게 요즘 등장한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안 믿었죠? 유튜브 잘 될 거야 안 믿었죠? 페이스북 잘 될 거야 안 믿었죠? 카카오 잘 될 거야 안 믿었죠? 그런데 인류는 갔어요. 메타버스도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잘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신대륙에서 익숙해지는 걸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되게 힘든 미래를 맞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판은 3억 5천만 명이 몰려 있고요. 2억 명의 제페토 회원들이 있습니다. 제페토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블랙핑크가 그 사람들 안 나오고요. 블랙핑크 아바타들이 나와서 팬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받아간 줄 알아요? 4,6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어딨어? 아니 가수가 사인을 해줬는데 그것도 힘들이지 않고 아바타 시켰는데 4,600만 명이 사인을 받아가 이만한 효과가 어느 광고에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업들이 여기다 샵을 다 차려요. 뭐 구찌, 나이키 할 거 없이 전부 다 여기다 샵을 차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야 그거 할 줄 아는 사람들 모아봐. 취업하려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훈련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무대가 전 세계야. 전쟁도 마찬가지고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되고 이 디지털 신대륙에서 국력도 키워야 돼요. 솔직히 헬멧 쓰고 지금 전차도 360도 다 보이죠?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메타버스와 리얼리티가 합체되는 거예요. 그럼 미사일 쏘는 것도 앉아서 버튼 누르고 쫙 조준해 쏘잖아. 드론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세계가 익숙해야 되는 건 국방이든 일반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해야 돼요. 뭘 하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피부로 체험학습을 해야 됩니다. 제일 권장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하기에 진짜 쉬운 게 여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더타운이라 그래요. 이건 오피스 경험이에요. 내가 재택근무를 해야 돼? 그럼 절로 출근을 하자. 게더타운에 들어가면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행정병이 앉아 있어. 근데 맨날 카메라로 감시하면 힘들죠. 근데 행정병 그 아바타가 가 있어요. 대대장님도 있어. 대대장님이 있는데 병장이 결제 받아야 돼. 그럼 아바타로 쪼르르 대대장님 방에 가. 가서 똑똑하는 순간 딱 대화창이 열려요. 대대장님하고 나하고만. 그리고 오늘 회의를 해야 돼. 야, 2시에 중대원 누구 다시 팝. 그럼 그 회의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 카메라만 딱딱딱 켜져. 야, 줌 링크 달고 뭐하고 이렇게 귀찮은 거 안 해도 돼. 되게 편하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요새 메타버스 그러면 그런 거는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애들은 근데 비즈니스 아이디어 없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요. 야, 이거 갖고 뭐 만들면 대박이겠다. 야, 군에서 진짜 필요한 건 우리가 만들면 되겠다. 여러분, 거기서 스핀오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업들이 왜 나와요? 야, 이걸 군사용으로 쓰면 대박이겠네. 보안은 철저하게 해주면서 근무는 비대면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솔루션 나오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되고 안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실력을 늘려가야 돼요. 그리고 NFT도 등록해보고 이더리움도 써보고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필요로 한 요소들은 뭐구나.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 거야? 아니면 우리가 참여할 거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정보를 계속하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장에서 탐내는 인재. 와, 저 사람은 너무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대륙에 가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기적을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이 기적을 일궈낸 저력을 팬덤을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한 번 했는데 또 한 번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방을 그걸 위해서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국방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또 하나의 기적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정말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요. 여러분의 미래도 잘 되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 네, 교수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윤식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 사피엔스는 소위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교수님께서는 국가적 또 제도적 차원으로 어떠한 뒷받침이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슈퍼 사피엔스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문제는 소위 말해서 수능 만능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야, 옛날에도 수능만 해서 잘했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될 거 없잖아. 이런 조선시대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앞날을, 교육의 앞날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옛날에는 개도국이었고요. 옛날에는 디지털이 아니었고요. 혁명이 필요 없던 시절이었다. 인정.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어른들이 잘 아는데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마다의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새로운 기준들을 통해서 각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코칭의 개념이 교육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수능 못 본 애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그거 준비 안 하려도 학교에서 뭐 해요? 자요. 이렇게 해서는 선진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일반적인 교육들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기반해서 각자 내가 좋아하는 거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너희는 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이게 사실 과거엔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공짜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 길들을 각자 이렇게 열심히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장병들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군복무할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군에서 젊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우리 용사들 그리고 간부 여러분 전부 다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면 나의 미래는 이 오프라인에만 있고 기존의 경제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미래는 디지털 신대륙이라는 새로운 세계와 맞붙어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려면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혼자가 안 되면 군에서 친구들끼리, 군에서 커뮤니티 만들어서 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막 자유롭게 좀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관은 지금 시대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우리 군 장병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찾게 된다 그러면 그런 메타버스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자. 나 이런 프로젝트 해봤어요. 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스터디하고 NFT, 메타버스, 원격 훈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 장병은 국가를 이제 잘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지만 그 짬짬이 이제 더 많은 시간을 그런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잘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그냥 희생이 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정말 멋진 초석이 되고 여러분이 군에서 복무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멋진 투자가 되기를 충분히 그럴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에 지금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미래가 대한민국에 정말 멋진 또 한 번의 도약을 만들어낼 거라 굳게 믿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충성!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2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전쟁의 과학, 전쟁에서 살아남기. 총알과 폭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겪는 고충과 군인들의 생존을 높이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안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썼던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서 살아남기입니다. 2차 대전의 전차와 현대전 전차들의 이야기를 다룬 월드탱크 뮤지엄 도감. 전쟁터 속 탱크 모델을 주제로 전차의 변천사를 집약한 탱크 비주얼 도감. 초보자도 알기 쉽도록 대표 탱크의 장단점을 다양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차병들의 이야기와 애환을 생생하게 다룬 월드탱크 뮤지엄 도감입니다.